실내 및 주행 보조 특성입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증강현실이 도입된 내비게이션 화면이겠는데요. 우리가 만화나 영화 혹은 게임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대로 실제 영상 위에 그래픽 화면을 입혀놨습니다. 화질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터널이나 야간에도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야맹증이 있는 분이라든가 야간에 좀 운전에 두려우신 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픽 화면 같은 경우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차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씩 그래픽 화면도 움직이고요.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은 변경된 차로를 인식하고 곧바로 그래픽이 옮겨져 옵니다. 증강현실 화면 옆쪽으로는 저희가 평소에 봐왔던 2D 그리고 3D 지도 화면이 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확인을 한다면은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종종 출구를 찾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다든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출구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핑크색이나 초록색으로 출구 방향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내 차에서 멀리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길을 잘못 듣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화면 자체가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데 이 방향을 약간만 더 운전자 쪽으로 틀어주게 했으면은 좀 더 시인성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은 계기판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계기판은 이제 입체적인 모습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좌측으로는 속도계, 우측으로는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주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을 넣었다기보다는 시각적인 재미 요소, 그다음에 감성적인 요소를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효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 계기판 사이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된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입체 화면을 끄고 그냥 한다고 해도 그렇고 입체 화면을 켰을 때도 그렇고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입체적이라서 좀 눈이 아픈 성향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매직아이 할 때 그런 느낌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입체감을 좀 이렇게 중간 단계나 아니면 그 밑에 단계로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 밝기 역시 너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눈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는데 차량과 각 차선 양쪽으로 두 개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증강현실이랑 같이 연결이 돼서 이동하는 차량들이 모두 표시가 됩니다. 차 좌측, 우측, 그 다음에 앞쪽으로 어떤 차가 빨리 오고 있고 어떤 차가 이제 천천히 앞에서 가고 있다는가 이런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차선 유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매끄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코너 부근을 지날 때도 양쪽 차선을 챙기는 느낌이 아니라 양쪽 차선을 계산해서 정 가운데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차간거리 같은 경우에 1, 2, 3, 4단계가 있는데 고속도로나 그다음에 도심 지역 모두 차간거리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 차간거리 조절에 따라서 앞차와의 제동에 있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곤 하는데 지금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1단계로 하든 4단계로 하든 매끄럽게 제동이 이루어지고 운전자의 신체를 최대한 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느낌? 양옆으로 오는 차량들 인식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서 이 정도면은 어느 지역에서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 특별한 기술도 아닌데 탑승자를 배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센터 콘솔과 시트 사이에 뭔가 하나 더 헝겊 같은 걸로 덧대놨거든요. 우리가 담배를 꺼내다든가 핸드폰을 꺼낸다든가 떨어지는 것들이 시트 바닥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브랜드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네시스가 처음 이걸 했다는 거는 소비자 배려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켰을 경우 좌우 양쪽 모두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각이 좀 넓은 편이라서 운전자 시야에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명확하게
판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80 실내 디자인은 밖에서 봤을 때보다는 약간 좁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도어 트림에서부터 이제 대시보드를 아우르는 이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거 제규어에서 많이 보던 방식인데, 이렇게 꾸며진 장점은 운전자를 포근히 감싸는 느낌이 들고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고급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가죽들도 그렇고 우드 트림, 그리고 이제 공조장치 부분을 보시면은 밑에 쪽을 만져봐도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를 전부 다 둘러가지고 눈엔 보이지 않지만 손이 닿는 곳 모든 곳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약간 배려를 해놨다는 측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돋보이는 인테리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가죽들도 그렇고 질감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위에 천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스웨이드로 처리를 했고요. 이쪽 A필러도 마찬가지로 스웨이드로 처리를 해놨는데, 이런 조립 품질이라든가 마감 상태는 뭐 현대나 뭐 기아 쪽이 세계 표준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얼 패턴 같은 경우에도 명품 패턴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석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급 시계 이런 패턴을 잘 활용을 한 것 같은데, 크리스탈 재질도 너무 과하지 않게 적용을 시키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되게 고급스럽다고 느껴져요. 이 촉감이라든가 디자인 자체, 배치, 조작감 모든 면에서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2열 측정 결과입니다. 방석 길이는 510mm, 너비는 380mm, 전체 방석 길이는 1360mm, 등받이 높이는 510mm, 너비는 300mm, 헤드룸은 250mm였으며 레그룸은 290mm, 높이는 330mm였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너비는 1250mm, 길이 1090mm, 높이는 500mm였습니다. 라이드 앤 핸들링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천천히 가속을 해 나갈 때 액셀레이터 페달을 살짝 밟았는데 부드럽게 차를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큰 힘을 주지 않아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감각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역시 마찬가지로 가볍게 조향을 할 수 있고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한 60km 올라가는 데까지는 급가속을 밟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발가락 끝을 이용해서 페달이 한 30% 뭐 이 정도를 밟으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과속 방지턱을 한번 넘었는데 이어서 연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지금 이게 상당히 그 진동을 억제해주고 엉덩이 자체가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 요철 구간이라든가 과속 방지턱이 확인이 되면은 감쇄력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승차감과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 약간 와인딩이 좀 이어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한번 이곳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속도를 내서 돌아봤는데요. 일단 이 차체가 움직임 반응은 후륜 구동 방식보다는 좀 날카로운 맛은 떨어집니다. 코너 구간을 진입할 때 동력이 전달이 되면서 앞쪽과 뒤쪽이 고르게 분배가 되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좀 차체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선회를 할 때 급선회를 하게 될 시에 시트가 볼스터 부분이 쫙꽉 조여주면서 운전자의 움직임을 최대한 변동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건 뭐 급선회뿐만 아니라 급제동이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볼스터가 꽉 조여주면서 운전자에게 최대한 유동을 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앞에는 4핀, 뒤쪽은 2핀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뭐 현대차답게 초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은 뭐 급격한 제동이 이루어지진 않고요. 그리고 이전 세대 모델들에 비해서 브레이크 동력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지금 느껴집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지금 과속 방지턱을 다시 한번 또 넘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지금 과속 방지턱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넘어봐도 운전자에게 큰 충격이라든가 어떤 움직임이 극적으로 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 세단 못지않은 그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이 G80의 주행 성능은 편안하고 안락함 이쪽에 조금 더 세팅을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렵지 않고 급격한 변화 없이 모두 다 차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은 어느 누가 이 차를 몰아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차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G80의 연비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해금강 주유소에서부터 거제대로 휴게소까지 약 27.8km의 국도 구간과 거제대로 휴게소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약 350km의 고속도로 구간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풀트풀 방식으로 해금강 주유소에서 연료를 가득 채운 후에 최종 목적지인 죽전 휴게소에서 다시 한번 연료를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료를 채우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를 완료했으니 초기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가 완료됐고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80 장거리 연비 테스트는 지금 도착지인 죽전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11분이고 총 주행거리는 380.4km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운전을 한 시간은 3시간 54분 되겠고요. 연비는 트립상으로 12.1이 나왔습니다. 연비 게이지상으로 봤을 때는 절반 약간 못 미치게 사용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주유소에 가서 직접 다시 연료를 가득 채운 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총 주행거리 380.3km 구간 중 일반 국도는 27.8km, 고속도로 351.5km를 주행하였으며 33.977리터를 주유하여 트립상 12.1km, 실연비는 11.1km를 기록하였습니다. 피렐리 P0 27535 20인치 휠 장착으로 공기압은 전후 모두 38psi, 실내 온도는 22도 조건의 결과였습니다. 이상 모토매거진이었습니다.